사이다 무비튼. 1년 전쯤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그전에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생이 됐고 사회공부도 할 겸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그러다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됐고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내가 알바를 하게 된 편의점에는 왕재수라는 선배가 있었다. 선배 알바생으로서 내 교육을 담당하게 됐고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끝도 없이 얘기를 끌고 가는 타입이었다. 관심 없는 얘기를 듣는 일이 고문이란 걸 배웠지만 선배이고 스케줄이 겹치다 보니 엔진이 발동하면 적당히 예하고 장단을 맞췄다. 왕재수가 펼치는 마라톤 수다의 주제는 자기 여친이었다. 왕재수 여친은 검은 생머리에 얼짱급 미모라고 했다. 솔직히 남의 여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신나서 떠드는 왕재수를 향해 아, 네 그래요? 정말요? 뭐 이 정도 리액션을 하면서 재미있게 듣는 척 연기했다. 그날은 알바가 없는 날이어서 나는 집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리포트 작성을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곳이다. 나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앉아있는 게 보였고 조금 가까이서 보니 역시 왕재수였다. 앞자리에는 여자가 앉아있었는데 말로만 듣던 그 여친인가 하고 살짝 관심이 생겼다. 화장실에 가려면 그 자리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가면 안 되겠지 하는 순간 왕재수와 눈이 마주쳤고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재수한테 여친분하고 데이트하는 중이셨나봐요? 하고 무심코 말을 건넸을 뿐인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울면서 나한테 아니에요. 전 이 사람 여친 아니에요. 라면서 절규하는 걸 보고 에? 목미? 당황스러웠다. 여자분은 나한테 심지어 도와달라고 했다. 진짜 뭐야. 멘붕 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옆자리에 누가 봐도 조폭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대뜸 나한테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빨리 꺼져줄래? 라고 했다. 하지만 여자분은 나한테 가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일단 화장실에 가서 냉정을 다시 찾기로 했다. 심호흡한 뒤 생각을 정리해봤다. 여자분이 하는 말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였고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왕재수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분은 여전히 도와달라는 눈빛을 나한테 보냈다. 곧 경찰이 올 거라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볼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조폭 같은 남자가 왕재수와 여자분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서 교육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분은 아니에요. 전 몰라요. 라며 나한테 결백을 주장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진 전혀 판단이 안 됐고 왕재수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돈 없는 남자랑은 손절이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여자분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였다. 그 표정만큼은 도저히 거짓으로 보이지 않아서 갈등하는 사이 다행히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신고한 사람 맞으시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우선 조폭 같은 남자를 레스토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조폭 같은 남자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며 반항했지만 경찰은 능숙하게 남자를 제압했다. 경찰이 왕재수도 같이 연행해 갔기 때문에 나하고 여자분 둘만 남게 됐고 나는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기로 했다. 최면의 이름도 모르고 대화를 하는 게 뭐해서 이름을 말한 후 왕재수와 같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자분은 자기 이름은 소심이라고 소개한 후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왕재수가 자기 여친이라며 장황하게 얘기하던 당사자 소심이 씨는 왕재수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얘기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같이 있었냐고 묻자 좀 전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왕재수가 오더니 빈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소심이는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어렵게 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빚쟁이가 빚 독촉을 하러 온 줄 알고 순순히 따라온 거라고 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들어왔더니 조폭 같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왕재수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룸살롱에서 일해서 빚을 갚으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나타났고 도와달라고 한 거라고 했다.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너무 황당해서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심이의 눈빛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일단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생각으로 이번엔 왕재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엔 왕재수와 알바 스케줄이 겹치는 날이어서 소심이는 사귀다니 말도 안 되고 본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돌직구로 물어봤다. 그리고 나는 왕재수란 남자가 얼마나 악마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됐다. 내가 소심이 씨가 나한테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왕재수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진지하게 말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이미 통했는데. 이때 이미 섬뜩함을 감지했지만 내가 데이트한 적이 있냐고 묻자 당연하지. 저녁 때 집으로 갈 때마다 함께 걸었는데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혼란이 생겼다. 그럼 보통 걸으면서 손도 잡고 얘기도 하지 않냐고 묻자 왕재수는 아직 손잡은 적은 없어. 우린 조금 떨어져서 걷거든. 하지만 우리에게 거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대답을 유추해봤을 때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걸었냐고 묻자 50m 정도 떨어져서 걸었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왕재수는 절대 소심이의 남친이 아니었다. 그런 건 스토커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 숱한 얘기는 모두 혼자만의 망상이었다. 지난번 빚 문제도 만약 소심이와 리얼 커플이 되고 빚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빚 다 갚을 때까지만 룸살롱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황당한 얘기였다. 내가 그 빚은 소심이 씨랑 전혀 상관없는 돈이지 않냐고 하자 사귀는 사이면 빚도 당연히 공유하는 거라는 헛소리를 들으며 왕재수의 뇌 구조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왕재수야말로 정말 위험한 인물이란 생각에 다시 경찰에게 말할까도 고민했지만 이런 건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지난번 인연으로 소심이와는 라인을 주고받은 사이였고 왕재수의 실체를 말해주자 당분간 자기가 밖에 나갈 때 같이 있어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소심이는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조폭 같은 남자도 계속 주변에 얼쩡거린다며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다. 내가 옆에 있는 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디가드 역할을 시작한 어느 날 나와 소심이가 같이 걷고 있을 때 왕재수가 나타났다. 나를 향해서 너 이 자식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고 말하더니 겉옷 주머니에서 둘둘만 수건을 꺼냈고 그 속에서 칼이 나왔다. 소심이는 깍 비명을 지르면서 내 뒤로 숨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고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는 왕재수에게 침착하라고 했지만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고 계속 내 여자한테 손 떼라는 말만 반복했다. 우선은 안전을 위해 빨리 피하라고 등 뒤에 붙어있던 소심이에게 소리쳤다. 내가 소리치자 소심이는 울면서 어디론가 달려갔다. 뜻하지 않게 왕재수와 맨몸으로 맞짱을 뜨게 된 나는 상대가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일 거다. 왕재수는 나한테 다가오면서 네가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칼을 한번 휘둘렀다. 첫 공격은 가방을 방패 삼아 막아내는데 성공했지만 가방은 너무 쉽게 관통당했고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내 팔은 이미 칼에 베어 상처투성이가 됐다. 맨몸으로 방어만 하다 보니 시작부터 불리했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세가 무너졌다. 여기까지인가 했을 때 경찰이 나타났다. 왕재수의 팔을 뒤에서 잡아채서 X자로 꺾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혼비백산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소심이가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 왕재수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지난번 일도 있어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당분간 왕재수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왕재수는 마지막까지 경찰한테 저 자식이 내 여자를 건드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소심이가 사실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란 게 밝혀졌다. 오히려 스토커 혐의까지 여죄가 추가돼서 당분간 광명세상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사건이 일단락 지어진 후 운명의 장난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며 심의의 고백을 받았고 우리는 연인이 됐다. 사회 경험을 쌓을 생각으로 시작한 것뿐인데 알바를 하다가 죽을 고비까지 겪게 될 줄이야. 아직 시작도 못 해본 내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다. 드라마 같은 장면과 대반전을 경험했지만 생사가 오가는 일은 다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